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막대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막대도표는 데이터의 크기를 막대의 높이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R에서는 바플랏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바플랏 함수에 막대의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나 테이블 또는 행렬을 인수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4개의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차원인 클래스 차원을 추출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대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인 클래스 차원은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승객의 승객 구분을 나타냅니다.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셋으로부터 특정 차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마진점 테이블 함수를 이용합니다. 마진점 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셋을 지정하고 마진 인수에는 추출할 차원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차원을 추출할 것이기 때문에 마진 인수에 1을 지정합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승객 구분별로 탑승객 수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저렇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바플랏 함수의 인수로 제공하면 기본적인 수직 막대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인 인수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플랏 함수를 실행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승객 구분별로 한 개씩의 막대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보시면 데이터셋의 각 열이 막대도표의 각 막대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축과 Y축의 제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X랩 인수와 Y랩 인수를 이용합니다. X축과 Y축의 제목이 추가된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수직 막대도표가 아니라 수평 막대도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호라이즌 인수에 true를 지정합니다. 호라이즌 인수에 true를 지정하면 이와 같이 수평 막대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막대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의 제목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도 수평 막대도표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막대도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X축과 Y축이 수직 막대도표와 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수평 막대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바플랏 함수에 1차원의 테이블 또는 행렬이 아니라 2차원의 테이블 또는 행렬이 인수로 지어지면 수직 누적 막대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으로부터 2차원의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차원과 첫 번째 차원을 추출합니다. 네 번째 차원은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차원이고 첫 번째 차원은 승객 구분을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을 추출해서 별도의 데이터셋으로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은 보시는 것처럼 승객 구분별로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2차원의 테이블이 됩니다. 이 2차원의 테이블을 바플랏 함수의 인수로 제공하면 수직 누적 막대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와 데이터셋을 함께 보시면은 테이블의 각 열은 막대에 대응이 되고 열의 값들은 막대에 쌓아 올려지는 하부 막대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열은 1등석 승객을 나타냅니다. 1등석 승객 가운데 사망자가 122명이고 생존자가 203명입니다.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첫 번째 원소 122는 막대 하단을 구성하는 하부 막대의 높이가 됩니다. 여기서는 진한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존자 수를 나타내는 203은 막대 상단을 구성하는 하부 막대의 높이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좀 흐린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 막대의 높이는 1등석 승객의 전체 수가 됩니다. 그래서 122명 더하기 203명인 325명이 전체 막대 높이를 구성합니다. 하부 막대가 위아래로 쌓아 올려지는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배열되는 수평 배열 막대 도표를 생성하려면 비사이드 인수의 true를 지정합니다. 비사이드 인수의 true를 지정해서 막대 도표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하부 막대들이 옆으로 배열되어 있는 수평 배열 막대 도표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막대 그룹에 있는 1등석 승객에 대해서 두 개의 하부 막대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부 막대는 사망자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하부 막대는 생존자를 의미합니다. 바플랏 함수는 이 밖에도 많은 인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인수를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세련된 막대 도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X축에 표현되어 있는 범주의 이름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의 범주 이름이 사용됩니다. names.arg 인수에는 막대의 이름을 나타내는 레이블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등석, 2등석, 3등석, 그리고 선원을 나타내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레이블의 크기는 cx.names 인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크기는 1이고 여기에서는 그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레이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y랩 인수에는 y축의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스 인수 이용해서 y축의 레이블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정하면은 오른쪽의 그래프에 있는 100, 300, 500과 같은 수치가 수평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ylim 인수에는 y축의 범위를 두 개의 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0부터 1000까지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칼 인수를 이용해서 하부 막대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부 막대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하부 막대는 초록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인수를 이용하면 범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전드 인수에 true를 지정하면 범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인수를 지정해서 막대 도표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범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하부 막대의 색상이 지정이 되고 X축에 막대 이름이 명시적으로 지정이 되고 Y축에 범위가 지정이 된 새로운 수평 배열 막대 도표를 생성했습니다. 이처럼 레전드 인수를 이용하여 바플랏 함수 내에서 범례를 지정하면 고정된 위치에 범례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막대가 길 경우에는 범례가 막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명시적으로 레전드 함수를 사용해서 범례를 원하는 위치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범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바플랏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레전드 인수를 삭제합니다. 범례가 포함되지 않은 막대 도표를 생성한 다음에 레전드 함수를 호출해서 저 막대 도표 상에 범례를 추가합니다. 레전드 함수의 처음 두 인수 XY 인수에는 범례 상자가 위치할 X축 좌표와 Y축 좌표를 지정합니다. 이 좌표는 범례 상자 좌측 상단의 모서리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X에 1을 지정하고 Y에 900을 지정하면 X1, Y900의 위치에 범례 상자 좌측 상단의 모서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레전드 인수에는 레이블, 즉 데이터 구분 표시 모양에 대한 설명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범주가 각각 사망과 생존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레이블로서 dead와 alive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데이터 구분 표시 모양으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음에 지정할 인수는 달라집니다. 데이터 구분을 심볼로 했는지, 선으로 했는지, 혹은 면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PCH 인수, LTY 인수, fill 인수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구분을 심볼로 했으면 PCH 인수를 지정하고 데이터 구분을 선으로 했으면 LTY 인수를 지정하고 데이터 구분을 막대라든가 상자라든가 원 조각 같은 면으로 했으면 fill 인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막대의 색상으로 생존 여부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fill 인수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색상은 바플랏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하부 막대의 색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인수에는 범례 제목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레전드 함수에 인수를 지정하고 범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범례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생성한 수직 누적 막대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는 승객 구분 4개 범주 가운데 어느 범주의 생존율 혹은 사망률이 가장 큰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막대의 높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의 막대의 높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망 혹은 생존을 나타내는 하부 막대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직 누적 막대 도표에서 막대의 높이를 모두 동일하게 통일하면 하부 막대 크기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막대의 높이를 100%로 척도 조정된 비율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2차원의 테이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 데이터를 비율로 변환합니다. 풀합점 테이블 함수는 교차표의 빈도를 비율로 변환해 줍니다. 풀합점 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테이블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마진 인수에는 행의 비율을 계산할지 열의 비율을 계산할지를 지정합니다. 1을 지정하면 행의 비율이 계산되고 2를 지정하면 열의 비율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는 막대의 높이를 100%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열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열의 합이 100%인
열의 비율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변환된 막대 높이를 이용해서 100%로 척도 조정된 수직 누적 막대 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00%로) 척도 조정된 수직 누적 막대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로부터 타이타니코의 생존자 비율은 1등석 승객이 가장 높고 3등석과 승무원이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로 척도 조정된 수직 누적 막대 도표는 스파인 도표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스파인 도표는 VC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파인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파인 함수의 x인수와 y인수에 각각 x축과 y축에 대응되는 변수를 지정합니다. 또는 테이블 데이터를 인수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를 인수로 제공할 경우에는 테이블의 행은 x축에 나타나고 테이블의 열은 y축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2차원의 테이블 데이터를 스파인 함수에 그대로 인수로 제공하게 되면 x축에는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no와 yes 두 개의 범주가 표현되고 y축에는 승객 구분을 나타내는 4개의 범주가 표현됩니다. 지금까지 생성했던 수직 누적 막대 도표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행과 열이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행렬을 생성하는 t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의 테이블 데이터의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스파인 함수에 인수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gp인수에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냥 색상을 지정하면 안 되고 스파인 함수가 요구하는 데이터 객체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gpa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객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gpa 함수의 fill 인수에 사용하고자 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스파인 함수에 이렇게 인수를 지정하고 스파인 도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파인 도표에서 각 막대의 높이는 동일하게 1로 척도가 조정되며 하부 막대의 높이는 그에 대한 비율로 표현됩니다. 또한 막대의 폭은 각 막대에 대응되는 범주의 상대적 빈도 크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스파인 도표는 바플랏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한 수직 누적 막대 도표보다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막대 도표의 막대는 빈도나 비율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값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막대의 높이는 분석 결과로 주어지는 데이터에 따라 평균도 될 수 있고 중위수도 될 수 있으며 표준 편차도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데이터셋이 숫자 벡터와 이에 대응되는 집단을 나타내는 팩터로 구성되어 있으면 집단별 평균이나 합계와 같은 요약 통계량의 분포를 막대 도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취익 WTS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집단별 평균을 막대 도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취익 WTS 데이터셋은 사료의 종류별로 닭의 무게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웨이트 변수에는 닭의 무게를 나타내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피드 변수는 사료의 종류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즉 팩터입니다. 여기서는 사료 종류별로 평균 무게를 막대 도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료의 종류는 총 6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tapply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료 종류에 따른 닭의 평균 무게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막대의 높이가 되며 이를 이용해서 막대 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인수를 지정해서 막대 도표를 생성해 봤습니다. X축은 사료의 종류를 나타내고 Y축은 닭의 평균 무게를 나타냅니다. 바플랏 함수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수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인수를 제공합니다. R의 표준 패키지에 포함된 UCB 어드미션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막대 도표를 꾸밀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CB 어드미션스 데이터셋은 버클리 대학의 6개 학과의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 수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우선 마진점 테이블 함수로 2개의 차원을 추출하여 별도의 테이블 객체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합격자 수, 불합격자 수를 나타내는 첫 번째 차원, 어드밋 차원과 학과를 나타내는 세 번째 차원, 뎁트 차원으로 이루어진 교차표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수가 적용된 막대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덴시티 인수와 앵글 인수가 적용된 막대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덴시티 인수는 막대 내부를 채우는 사선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1인치당 사선의 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15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앵글 인수에는 덴시티 인수를 이용하여 사선을 그릴 때 막대 안에 그려지는 사선의 각도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45도입니다. 여기에서는 135를 지정해서 135도로 기울어진 사선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덴시티 인수와 앵글 인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바플랏 함수를 실행해서 생성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생성된 막대 도표의 막대에 135도로 기울어진 사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더 인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더 인수에는
막대의 테두리 색상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검은색입니다. 예를 들어 레드 색상을 지정하면 막대의 테두리 색상이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칼 인수에는 막대의 하부 막대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보도 인수와 칼 인수가 사용된 막대 도표가 출력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도 인수에 지정된 빨간색이 막대의 테두리 색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인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인수는 막대 간 간격을 나타냅니다. 0이 지정되면 막대들이 모두 붙어서 나타나고 기본값은 0.2가 사용됩니다. 행렬이나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평, 배열, 막대 도표를 생성할 때는 스페이스 인수에 2개의 숫자가 지정됩니다. 비사이드 인수에 true를 지정하면 수평, 배열, 막대 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사이드 인수에 true를 지정해서 수평, 배열, 막대 도표를 생성할 때 스페이스 인수에 2개의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0.3과 2.0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인수에 지정되는 2개의 숫자 가운데 첫 번째 값은 같은 집단 내에서의 막대 간 간격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값은 집단들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기본값은 0과 1이 사용됩니다. 스페이스 인수에 0.3과 2.0이 지정된 막대 도표가 그래프상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집단 내에서의 막대 간 간격과 집단들 간의 막대 간 간격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시스 인수는 좌표축 출력 여부를 나타냅니다. false를 지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수직 좌표축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허라이즈 인수의 true를 지정해서 수평 막대 도표를 생성할 때 엑시스 인수의 false를 지정하면 수평 좌표축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막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